4개의 종목에서 1등을 했어요. 권투, 레슬링, 달리기, 창. 그리고 전차 경주에서만 2등을 했는데, 왜냐하면 2대1로 싸웠기 때문에 쌍둥이. 그래서 그때는 한번 졌지. 예전에는 역전의 용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명예를 잊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흐뭇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권투시야. 노새 한 마리가 상금이에요. 진자에게는 손잡이 달린. 옛날에는 잔도 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청동기 시대 도자기를 굽는 거, 이런 것도 굉장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금으로 되어 있고, 권투시합에 대해서는 더 오래 버티는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노새, 끈기끼라는 노새가 상금인가 봐요. 권투에 능한 자가 에페이오스예요. 뭐 그렇게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고백을 해요. 전투에서는 그대들만 못한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투는 그렇게 능하지 않지만 권투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다 능할 수는 없는 법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 사람들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평가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것에 다 능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한 부분에 유능한 거고 한 부분에서 재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한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능할 수는 없다. 하나만 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제 잠자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에오리알로스가 나왔어요. 에오리알로스는 메키스테우스 왕의 아들이에요. 메키스테우스 왕은 누구냐면 아드라스토스 있었죠? 아르고스의 왕. 아까 이제 그 신마 얘기 나왔었는데 그 동생이에요. 메키스테우스는 아드라스토스의 동생. 테베이 원정 전쟁에 나갔던 7장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았던 거는 아드라스토스만 자기 신마 때문에 살았다고 했었죠. 1차 전쟁이었어요. 그 아들 에오리알로스는 2차 테베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아요? 디오메데스 또 스테넬로스와 함께 2차 테베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에피고노이라고 하는데, 에피고노이는 그리스 말로 후손이란 뜻인데, 그 후손들이 1차 전쟁, 1차 테베 전쟁의 그 후손들이 제4 테베를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해요. 그때서야 에오리알로스가 일어나자 디오메데스가 준비를 해주고 보살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에오리알로스는 이제 케오페를 당해가지고 거의 실신해가지고 실려가요. 에페이오스가 권투에 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력이 월등했어요. 그 다음에 레슬링 결기, 상금이 세발소. 근데 이게 소 12마리 값이 매겨져 있는 것이래요. 우리 지금 솥단지는 별 그렇게 큰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세발솥이 소 12마리. 지금으로 뭐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에 지금 한 7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황소 한 마리에. 그러면 12마리면 8,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무쇠 솥 하나가 이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공에 능한 여인, 그 여인은 소 4마리 값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쇠 솥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게 인간이 솥단지 하나보다도 굉장히 값이 떨어지는. 여기에 이제 레슬링 경기에 누가 나왔냐면 크나이아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나왔어요. 굉장한 이제 장수들이죠. 둘이서 땀이 비오듯 이렇게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오디세우스보다는 큰 아이아스가 훨씬 등치도 크고 전투력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상체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협상단에 갔을 때, 섰을 때는 별로 그렇게 풍채가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앉아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앉은 키가 굉장히 크고 상체가 발달해 있고 언변이 좋고 그런 인물이 오디세우스인데, 여기서는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오디세우스가 큰 아이아스에 오금을 쳐가지고 사지를 풀었어요. 그래서 아이아스가 뒤로 벌렁 자빠졌고 오디세우스가 그 가슴 위에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레슬링 경기에서 이러면 포인트를 따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없나 봐요. 732랭에도 보면 오디세우스가 안다리 걸었어요. 안다리 걸기. 두 사람이 이번엔 나란히 먼지 투성이 떨어져가지고 먼지 투성이가 됐다고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아이아스보다는 오디세우스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아가지고 쓰러뜨리고 기술을 걸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그만하라고, 이제 아마도 이제 시합이 이러다가 끝도 안 날 것 같으니까 두 사람 다 승리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을 받아가라고. 똑같은 상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왜냐면 솥단지는 하나고 여인도 하나인데 반반 나눌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크나이아스하고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그 성벽에서 죽잖아요. 파리스에 활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무구를 가지고 싸워요. 왜냐면 아킬레우스 무구는 최고의 무구예요. 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줬던. 그래서 그거를 탐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 오디세우스가 이겨요. 그 사람들은 이제 민주적으로 다른 백성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훨씬 더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이아스는 그 모멸감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약간 미쳐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오디세우스가 약간 우세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경주예요. 상금은 은으로 만든 희석용 동인데,
희석용 동이라는 건 물동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 같은 거 희석해서 이렇게 물하고 섞어가지고 약하게 해가지고 그 동이는 이제 시도니 기술자들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시도니 기술자들이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옷감 얘기할 때. 파리스가 스파르타에서 헬레네를 데리고 오면서 시돈을 거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의 옷감 짜는 기술 가진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좋은 옷감을 짰던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돈의 기술자들이 은으로 만든 희석용 동이에요. 시돈은 포이니케인들의 도시예요. 포이니케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시돈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포이니케인들은 역사적으로 고대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고 나라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꼭 히브리하고 적대적인 안 좋은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들은 포이니케인, 페니키아인들,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무역을 하던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고, 또 페니키아 문자, 음소 문자예요. 소리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원 모음을 만들었던 그 문자를 최초로 발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 문자의 근간이 되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자를 습득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포이니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가져왔던 것이에요. 희석용 동이에 대해서 역사가 나와요. 원래는 이제 시돈 사람들, 포이니케인들이, 시돈 사람들이 기술자가 만들어서 포이니케인들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서 여러 항구로 팔았던 건데, 그걸 토아스에게 선물로 줬나 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아손의 아들 나왔어요. 이아손의 아들이 전에도 나왔는데 이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고 또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카온의 몸값으로 파트로클로스에게 주었던 것이 프리아모스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이 물건이 토아스에게 흘러가서 프리아모스 왕에게 갔던 것이 몸값으로 리카온 아들이죠. 몸값으로 이제 이아손의 아들 에우네오스가 가져갔던 거를 지금 파트로클로스가 갖게 된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게 상금으로 나왔던 거예요. 2등상은 이제 황소 한 마리였고요. 맨 마지막 3등상이 황금 반 달란톤이에요. 달란톤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한 우리가 추측은 좀 할 수 없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스를 비롯해서 많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달란트라고. 무게의 단위. 그러다가 이제 화폐의 단위, 이런 것이 되었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나온 건데, 이때 경쟁자로 이제 날레나이아스, 작은 아이에스예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또 안틸로코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 안틸로코스도 전에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실을 아킬레우스에게 전할 때, 심부름 갈 때 안틸로코스가 갔거든요. 왜? 발이 빠르다는 이유로. 작은 아이아스도 늘 앞에 수식어가 날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또 2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1등은 작은 아이아스가 가고 있었고, 근데 오디세우스가 아테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테네가 그 기도를 듣고 힘을 주고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아이아스에게 아테네가 회방을 놔가지고 황소 오물 있죠? 거기에 철퍼덕 엎어졌어요. 그래서 콧구멍, 입 이런데 소의 오물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웃고, 작은 아이아스가 전에도 이도메네우스하고 말싸움을 했어요. 그렇죠? 엉뚱하게도. 그리고 여기서는 경주에 참여해가지고 똥물에 그냥 얼굴을 처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성품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아닐까.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틸로코스가 맨 마지막으로, 안틸로코스가 제일 느린 걸,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느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틸로코스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안틸로코스가 얘기하는 게, 역시 이제 신들께서는 연장자들을 높여준다. 자기는 제일 젊기 때문에. 여기 표현은 오디세우스는 옛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아이아스는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형벌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오디세우스보다는 안틸로코스가 훨씬 더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틸로코스,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젊은 전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연장자들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하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누구도 오디세우스와 경쟁하기 어려울 텐데 아킬레우스 말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만이 오디세우스와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틸로코스여 뭐 이러면서 그대의 찬사는 헛되지 않을 것이요 이러면서 황금 반 달란톤을 더 얹어서 줬어. 아킬레우스는 안틸로코스를 계속 편애하고 있고, 근데 편애할 만한 이유가 또 안틸로코스에게 있어요. 아주 젊고, 우리가 보기에 노인들도 많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안틸로코스 같이 생생하고 젊고, 근데 말도 굉장히 잘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명예도 높여주고 예의 바르고, 아킬레우스에게 약간의 이제 잘 달린다는 식으로 아킬레우스만이 오디세우스의 상대가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아킬레우스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하여튼 안틸로코스는 우리가 볼 때 지혜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집안도 좋고 하여튼 모든 걸 갖춘 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하고도 친하고, 근데 나중에 죽습니다. 고향 땅으로 못 가요. 여러분이 아킬레우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킬레우스도 죽고 자기 사촌형인 아이아스도 죽고 파트로클로스도 죽고 여기 안틸로코스도 죽고, 근데 안틸로코스의 아버지 네스토르라든지 동생은 또 살아요. 또 여기 모의 1대1 대결이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방패하고 갑옷 입고 이렇게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 큰 아이아스하고 디오메데스 두 굉장한 장수가 나왔어요. 상금이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칼이에요.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아킬레우스를 상처 입혔던 트로이아 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게 상금이 노획한, 포획한, 이렇게 전리품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스테로파이오스의 그 청동 가슴 바지는 전차 경기에서 에우멜로스에게 맨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2등상 특별상으로 줬던 거죠. 그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걸 또 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큰 아이아스보다 디오메데스가 조금 훨씬 더 잘 싸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오메데스가 창끝을 아이아스의 그 목을 노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목을 노렸던 것처럼. 그러자 이제 아카이오이족이 아이아스를 염려했다. 아이아스가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싸움을 중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결국에는 상금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디오메데스에게 줬어요. 그 얘기는 디오메데스가 우월했다라는 것이죠. 큰 아이아스는 전반적으로 계속 2인자라 넘버 2로 되어 있거든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디세우스하고 레슬링 경기에서 오디세우스에게 약간 밀리는 듯한, 물론 무승부라고 했지만 밀리는 듯하고, 모의 1대1 대결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원반 던지기에서도 이 원반 던지기 그 다음이 무쇠로 된 원반 던지기라는데, 여기서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폴리포이데스에게도 져요. 큰 아이아스가 이길 것 같은데 또 졌어요. 거기서도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아스는 뭔가 이렇게 잘하긴 하는데 특출나진 않은, 뭔가 2인자 넘버 2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활쏘기 시합이죠. 활쏘기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또 상금은 양날도끼 10개, 외날도끼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1등 상품이 양날도끼 10개, 2등 상품이 외날도끼 10개는 것 같아요. 모래, 저쪽 이제 먼 쪽에다 모래에다가 돛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비둘기를 묶었어요. 실로. 규칙이, 비둘기 맞추는 사람은 양날도끼를 1등 상품을 가져갈 것이고, 비둘기는 못 맞추고 실을 맞춰가지고, 실을 맞추는 사람, 실을 맞추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비둘기 발을 묶고 있는 실. 그 사람은 2등 상품. 솜씨가 못하다고 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저런 규칙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비둘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문제이지, 1등은 비둘기 맞춘 사람, 2등은 실을 맞추고 비둘기를 못 맞춘, 그러니까 비둘기에 상처 안 내고 실만 맞춰가지고 실을 끄는 건데, 그걸 2등이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비둘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등은. 그래서 그런 규칙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테오크로스 그리고 메리오네스가 또 나와요. 테오크로스는 활 쏘기 아주 굉장히 잘하는 형인 아이아스 방패 숨어서 활을 쏴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죠. 메리오네스는 그에 비해서 활로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테오크로스가 먼저 활을 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폴론에게 헤카톤베를 바치겠다고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을 맞췄어요. 새의 발을 묶고 있는 실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화살이 실을 완전히 끊어가지고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상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규칙은 새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테오크로스가 빗맞춘 거예요. 새를 맞았으면 새가 죽었을 텐데, 새가 그냥 날아가 버려서 활로 실을 끄는 거죠. 그때 메리오네스가 헤카톤베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비둘기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둘기를 관통해 버렸어요. 화살이.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수직으로 쐈나 봐요. 메리오네스가.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다시 메리오네스의 발 앞에 떨어졌대. 꽂혔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서는 그 새는 날아가가지고 배에 있죠? 돛에 앉았어요. 원래는 이제 관역은 이 모래에다가 세워놓은 돛이었는데, 그 돛에다가 이제 싼 거거든요. 근데 이 새가, 돛에 있던 새가 끈이 잘라지면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메리오네스가 수직으로 쐈나 봐요. 그래서 관통했어요. 실제 관통했는지 여부는 사람들이 몰라요. 활은 떨어졌어요. 밑으로, 발 밑으로. 그 새는 날아가가지고 어디 함선에 이제 배 돛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고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돛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극적인 장면인 거예요. 못 맞췄네? 새가 왜냐면 날아가고 있으니까. 맞았는지 못 맞은지 모르겠는데, 못 맞췄네? 새가 그래서 함선 돛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 죽은 거죠. 엄청나게 이제 작가의 스킬이라고 봐요.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메리오네스 못 맞췄구나. 근데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돛에서 떨어져가 죽는 걸 보고 감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창수인데, 투창이라는 거는 창 던지기예요. 거기서 선수가 아가멤논하고 또 메리오네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이렇게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대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힘과 투창에서 제1인자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경기 하나만하이다. 그냥 메리오네스에게 2등상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대로 된 화해를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킬레우스는 모든 것을 지혜로운 왕처럼 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가멤논은 그의 마치 부하인 것처럼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상금을 받아가고 그런 역할로 격화되어 있지만 어쨌건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멤논이 혹시라도 창 던지기에서 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가멤논 1등이라고 다 아킬레우스 자기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말도 해주고 실제로 상금도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가마솥을 가져가고 메리오네스가 청동창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23권이 마무리됩니다. 23권이 굉장히 좀 생뚱한 것 같지만 어쨌건 갈등으로 시작해서 분쟁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화합되고 결합되고 그런 필요성이 호메로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 전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선조들끼리 바홍다홍하고 싸웠던 얘기로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사이좋게. 왜냐면 그 후대 사람들도 다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앙금도 남겨놓는 게 아니고 다 해소되는 것처럼. 그래서 23권에서는 그런 파트로클로스의 장래 경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